지갑을 다 도난당했습니다. 그래서 현금을 다 잊어버렸고요. 거의 다 따져보니까 600유로 이상을 현금을 다 도난 범인이 잡힙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후엔 까미노 영화입니다. 오늘은 산티아고 순례길 두 번째 준비하기 편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산티아고 순례길을 이해하기 위해서 순례길에 대한 유래 그리고 루트 관련 용어 등의 배경 지식에 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 할 만한 돈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상 경비는 얼마나 드는지, 환전은 얼마나 해야 하는지, 도난의 우려는 없는지, 그리고 현금을 어떻게 가지고 다녀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비 관련 얘기를 하기 전에 순례길의 안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강도나 도난 등의 치안과 관련된 위험이 얼마나 될까 하는 부분도 순례길을 준비하면서 알고 싶은 부분일 건데요. 실제 걸어보니까 그런 위험들은 거의 없다고 해도 무방할 만큼 안전한 편이었습니다. 순례길 자체의 그 유도 인구들이 다 순례자들이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의 안전망이 좀 돼서 좀 범죄율이 낮고 좀 치안이 좀 괜찮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도난의 경우에는 종종 있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이 뭐 사람을 해코지한다거나 뭐 여권을 가져간다거나 뭐 카드를 가져간다거나 뭐 그러지는 않고 현금만 가져가는 도난 사건이 종종 일어나곤 합니다. 뭐 가끔씩은 핸드폰도 잊어버리고 그 카메라도 잊어버리는 경우도 있긴 하죠. 실제로 걸을 때 부르고스라는 대도시에서 100명 넘게 사는 공립 알베르게였는데 새벽 시간에 저희가 파악한 걸로만 10명이 지갑을 다 도난당했습니다. 그래서 현금을 다 잊어버렸고요. 길에서 만난 한국 분들 중에서는 거의 다 따져보니까 600유로 이상을 현금을 다 도난을 맞았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현지인들, 그러니까 경찰, 스페인 경찰이나 그 현지 숙박업소 직원들한테 도움을 요청을 해도 솔직히 도움을 받기는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들의 좀 태도, 미온적인 태도는 좀 우리의 치안의식, 범죄의식 뭐 이런 기준에 보면 상당히 좀 이해하지 못할 정도로 오히려 잊어버린 사람이 잘못했다. 물론 잊어버린 사람은 보관을 잘못했다는 그런 책임은 있겠죠. 하지만 그 훔쳐오는 사람을 아예 찾을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게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었어요. 그런데 재밌는 에피소드가 하나 있었어요. 그 브로스라는 곳에서 도난을 당하고 우리 이제 순례를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뒤따라오는 한국인들 순례객들이 계속 있었어요. 그리고 순례길을 준비하다 보면 오픈 단톡방이 있다는 걸 알게 되실 거예요. 뒤편 영상에서 그런 꿀팁들을 알려드리는 곳에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런데 그런 오픈 단톡방이 있는데 거기서는 앞에 가시는 분들 그리고 뒤에 오시는 분들 다 계속 정보를 주고받거든요. 저는 단체 톡방에 도난 사건 얘기를 올렸었어요. 그래서 뒤에 오시는 분들 조심하세요 라고 말을 했었는데 한 일주일 정도 있다가 그 범인이 잡힙니다. 그것도 한국인 손에 잡혔어요. 그래서 그 사람 얼굴을 찍어놓고 그 사람 여권을 찍어놨어요. 다음날 그 스페인 경찰서로 갔어요. 그런데 그런 증거를 다 내밀었거든요. 스페인 여권 사진을 찍어놨으니까 뭐 분명 잡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경찰서에 가니까 이거 못 잡는다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오히려 너네가 왜 잊어버렸니? 너네가 관수를 잘못했잖아. 뭐 그런 것은 도난 뭐 범죄도 아니야라는 식으로 얘기를 좀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하지만 그 범인의 얼굴이 좀 카카오톡 오픈방을 통해서 뒤에 오시는 분들한테 계속 전파가 되고 그래서 순례길 위에서 그 사람의 얼굴이 좀 어느 정도 공개가 돼서 더 이상 그 도둑은 범죄를 하기 어렵게 돼버렸습니다. 다행스러운 일이죠. 안전이 좀 어느 정도 확보가 된 것 같아요. 도난에 대비하는 거는 준비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경비에 대해서 대충 설명을 하고 어떻게 보관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술길을 준비하면서 가장 궁금해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과연 돈은 얼마나 들 것인가 라는 질문이죠. 그리고 환전은 얼마나 해가야 하고 현금 보관을 또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라는
질문이 들게 될 것입니다. 하루 평균적인 예상 경비가 생각이 되면 전체적인 예산도 세워지고, 그리고 내가 가지고 다녀야 할 비용도 좀 계산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비용이 계산되면 그 돈을 그 액수에 따라서 어떻게 보관해야 할지도 좀 이렇게 연계돼서 풀릴 수 있는 고민들 같아요. 그래서 먼저 하루에 얼마나 쓰는지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서 얘기하는 것들은요, 이동수단에 대한 비용은 빼놓고 순수 걸을 때 드는 비용들을 기준으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티아고 길을 준비하다 보면 이런 얘기를 들을 거예요. 경비 계산은 1km당 1유로로 측정해라 라는 말을 듣게 될 거예요. 그러면 평균적으로 산티아고 순례길은 하루에 한 27km 정도를 걷게 될 것입니다. 많이 걸을 때는 뭐 30km 이상도 걷겠지만, 적게 걸을 때는 또 20km도 미만으로 걸을 때도 있고, 그러니까요. 평균적으로 한 25에서 27km를 걷거든요. 그렇게 생각해보면 1km당 1유로니까 하루에 25유로에서 27유로 정도를 예상 경비로 잡으면 돼요. 그래서 프랑스 길을 기준으로 본다면 프랑스 길 같은 경우에는 총 거리가 800km잖아요. 그래서 총 예상 비용은 800유로 정도를 고려하면 된다는 얘기인데요. 실제로는 800유로, 즉 하나로 따지면 약 104만원, 환율 1300원 기준으로 하면 104만원 정도로 측정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기준으로 잡는 예상 비용이고요. 실제로 저를 포함한 주변 같이 걸었던 분들을 본 결과 평균 140만원에서 170만원 정도 지출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순수 걷는 비용, 걸을 때 밥 먹는 비용과 숙박 비용을 제외하고 추가적으로 드는 비용들이 좀 생기기 마련입니다. 현지에서 좀 구입해야 할 물건들이 생기기 마련이에요. 우리가 기준으로 잡았던 104만원에서 한 3, 40만원 정도는 더 지출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또 이런 추가적인 지출에는 뭐 기념품을 한다거나, 그리고 현지에서 좀 맛있는 음식을 먹기 위해서 좀 비싼 돈을 지출한다거나의 일이 생겨나기 때문에 그 정도의 예산은 들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 170만원을 지출했어요. 먹는 비용도 추가적으로 좀 많이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그 약 같은 거, 감기를 좀 걸려가지고 약 같은 거에 대한 지출이 있었고, 갑자기 추워진 날을 대비해서 옷 같은 것도 좀 샀고, 그래서 좀 추가적인 지출이 많이 나간 편이에요. 그래도 거의 200만원을 넘어가신 분은 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주변에서는. 프랑스 길은 평균적으로 150만원 정도를 생각하시면 35일 동안 걷는 비용은 해결이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 교통비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래서 총 예산을 한번 잡아볼게요. 왕복 항공권이 필요하겠죠? 저 같은 경우에는 왕복 60만원에 티켓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파리에서 출발점인 생장까지 이동을 하는 비용, 그리고 순례가 끝나고 산티아고에서 다시 파리로 가는 비용, 아니면 마드리드나 바르셀로나로 들어가거나 아웃을 한다면 그쪽으로 이동하는 비용을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현재 유럽 내에서 움직이는 비용은 거의 10만원 정도 잡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왕복이니까 20만원을 고려해서 아까 우리가 처음에 계산했던 총 경비 150만원, 걷는 데 드는 비용 150만원, 플러스 항공료 100만원, 네, 플러스 유럽 내에서 이동 경비 약 20만원 정도, 이렇게 고려를 하면 270만원 정도의 예산이 잡힙니다. 근데 여기서는 좀 줄일 수 있는 부분이 항공료를 좀 싸게 하면, 저 같은 경우 60만원이니까 40만원 정도가 내려가요. 270만원에서 40만원, 230만원 까지 내려가거든요. 그리고 순례길 경비 150만원에서 좀 더 본인이 알뜰하게 쓴다면 100만원 초반대까지도 줄일 수 있거든요. 그러면 200만원이면 갔다 올 수도 있다는 계산이 나와요. 근데 제가 추천할 때는 한 250만원 정도 기준을 잡고 가시면 충분히 좀 여행을 좀 잘하고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유럽까지 나가셨는데 현지 음식도 먹어보고 좀 볼 것도 좀 보고 그러고 오는 게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 250만원의 유럽 여행을 35일 이상을 하는 거거든요. 상당히 저렴한 거예요. 정말 저렴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비싸다고 생각하지 말고 250만 원을 모으기가 어렵겠지만 내가 200만 원만 들고 가야지, 빠듯하게 하다 와야지 하는 것보다 내가 50만 원을 좀 더 모아서 250만 원을 들고 가야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시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경비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요. 그럼 이제 우리는 현금을 얼마나 가지고 가야 할까요? 환전을 얼마나 해가야 할까요? 그리고 우리는 얼마를 들고 다녀야 할까요?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단순하게 생각해 보면 총 걷는 뭐 일자의 순례길에 대한 비용을 다 들고 가면 뭐 제일 좋겠죠. 현지에서 뭐 돈에 대한 걱정도 없을 것이고, 하지만 우리가 방금 전에도 얘기했듯이 돈에 대한 우려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큰 돈을 가지고 다니기보다는 좀 작게 돈을 가지고 가야 하는데요. 우리가 아까 순수 걷는데 드는 비용이 150만 원 정도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그래서 150만 원 중에 일부를 환전해 가고 나머지는 현지에서 ATM기를 이용해서 인출하는 방법을 추천해 드립니다. ATM기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많이 만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걸어보니까 뭐 3일, 최소 3일에 한 번은 ATM기에 접근할 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500유로씩 두 번을 인출했거든요. 실제로 수수료를 보니까 약 1회당 10,000원 정도의 수수료가 붙더라고요. 그러니까 500유로에 대한 안전을 10,000원으로 보장받는다고 생각하신다면 그렇게 비싼 돈도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150만 원으로 35일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한 10일에 한 번 정도는 내가 돈을 한번 찾자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처음 가실 때 150만 원을 3번 나누면 50만 원씩 찾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갈 때는 50만 원을 환전해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50만 원을 인출해서 쓰시면 2만 원 정도의 수수료를 지출하고 나머지 현금에 대한 안전을 좀 보장받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들고 다니는 50만 원을 어떻게 보관할 것인지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복대식 지갑을 준비해 왔었는데요. 그게 좀 너무 불편해서 그건 쓰지 않고 이렇게 작은 가방을 준비했습니다. 손바닥만한 사이즈죠. 근데 이 뒤에 이렇게 찍찍이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 배낭 매는 허리띠를 끼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앞에 착용을 하고 배 쪽 부분에 착용을 하고 여기에는 여권, 카드, 돈 이렇게 넣어주고 다녔거든요. 그리고 크레덴셜, 어제 전편에 얘기를 했죠. 도장을 받아야 하는 크레덴셜. 그러니까 자주 꺼내 쓰는 것들은 여기다 넣어서 보관을 했어요. 그리고 잠잘 때는 이걸 베고 잤어요. 베개 밑에다가 베고 잠을 잤습니다. 그래서 저는 도난을 한 번도 당하지 않았어요. 화장실 갈 때도 배낭은 풀어놓고 이 작은 가방만 들고 다녔어요. 그리고 실제로 큰 도시에 갔을 때 큰 배낭은 숙소에 놓고 이 가방만 들고 다니니까 상당히 편리하고 좋았어요. 주변 같이 가시는 분들 보면 돈을 한 곳에 모아두지 않고 분산해서 가지고 다니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50만 원 중에 한 25만 원, 30만 원 정도는 가방 깊숙한 곳에 넣어놓고 그리고 한 20만 원 정도는 지갑에 들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20만 원 정도를 먼저 쓰고 이렇게 다 쓸만하면 배낭 깊숙한 곳에서 꺼내서 다시 한 15만 원 정도 꺼내서 채워놓고 그래서 또 그걸 들고 다니면서 쓰고 이런 식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가장 추천해드리는 방법은 모든 돈은 자기 몸과 같이 움직이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자기가 너무 잘 잊어버리고 뭐 그런 스타일이라면 좀 돈을 분산시켜서 보관하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아까 우리가 ATM기 수수료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유럽 ATM기에서 인출할 때 인출 수수료가 일정 부분 면제되는 그런 카드를 만들어서 가시면 수수료에 대한 부분도 해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많이 궁금해하는 부분이 카드는 쓸 수 없을까? 순례길에서는 물론 카드 쓸 수 있습니다. 비자 마스터 카드를 쓸 수가 있는데요. 실제로 우리가 걷는 순례길은 대도시 위주보다는 정말 시골길이 많습니다. 그리고 상점을 찾기도 어렵고요. 상점이 있다고 해도 작은 상점이에요. 동네 정말 작은 상점, 우리 시골에 있는 구멍가게 같은 뭐 그런 작은 상점이거나 뭐 음식점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카드를 안 받는 곳이 많습니다.
안 받는다고 말을 할까요? 카드를 낼 생각이 안 들어요. 현금을 내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실제로 다 모든 거래는 현금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순례길에 거의 100% 현금 위주로 지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대도시에 가끔씩 들립니다. 그때는 큰 쇼핑몰이나 식당 이런 데서 충분히 카드를 쓸 수 있다는 점 아시고, 신용카드 하나 정도 비상용으로 가지고 다니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산티아고 순례길에 소요되는 경비와 그리고 또 치안 문제, 그리고 현금의 보관 문제, 인출 이런 거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시간도 도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영상을 봐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궁금한 게 있으시면 리플로 남겨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다음에 준비될 영상을 좀 더 쉽게 접하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은 그럼 여기서 끝. 부엔 까미노 영화였습니다. 여러분 안녕. 우리가 순례자 이미지를 떠올렸을 때 머릿속에 그려지는 짐들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실제로는 순례길에서는 어떤 배낭을 많이 메고 올까요? 한 10명 정도가 같이 이렇게 같이 걸어가기도 하고 그랬는데, 근데 오스프리 거를 한 번씩 돌아가면서 매봤는데